기관 부대통에서 나왔습니다.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체납자들과 맞서 끝까지 세금을 받아내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체납 징수팀인데요.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겠다던 체납자들. 금품을 숨겨놓는 방법도 가지각색인데요. 장롱 속에 숨겨놓은 현금 다발과 비닐에 싸놓은 외화더미. 이 정도면 없어서 못 내는 것이 아니라 내기 싫어 안 내는 거 아닌가요? 헌법에 명시된 납세 의무 실행을 위해 이른 새벽 시청으로 모였다는 사람들. 고액 체납자 중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출근 시간 전 체납자를 만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움직인답니다. 이혼 배우자의 실주소지인데요. 이쪽에 체납자가 거주한 것으로 파악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 오게 됐고요. 체납은 한 1억여 원 정도 됩니다, 지금. 1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을 찾은 징수팀. 경기도 과열시청 징수과에서 나왔는데요. 저희 그 지방세 관련해서 찾아뵀어요. 이혼 후에도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체납자. 우선 가족과 대화부터 시도해 보는데요. 그 매월 지원을 받으시는 분 맞으신 거죠? 저요? 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준다면서 이번에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 나한테 뭘 지원해주겠어요. 물건이 있는지 제가 한번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여기 거주하는 거 확인을 했지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체납자와는 이혼 후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는 대답. 고액 체납자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상 이혼을 해놓고 실제로는 이렇게 거주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부동산이나 이런 건 이미 다 처분을 한 상태고 서류상 이혼인데 실질적으로 같이 살기 때문에 또 명의를 빌려주신 거예요. 조금 전에는 법인 거 선생님 관여 안 하신다면서요? 저는 관여를 안 해요. 근데 법인 통장하고 법인 도장하고 전부 다 이 가방 안에 있는데요? 제 통장 한번 뒤져봐요. 저한테 돈 갖다 준 게 있나.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그 가택을 수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과 카드가 집안에서 발견되면서 체납자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 상황. 체납액 대신 압류할 물건을 찾기 위한 수색에 들어가는데요. 고가의 귀금속과 해외 명품 가방은 압류 대상. 그때 본인이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저기 숨어 있다가 나오셨어요. 네. 함께 살지 않는다던 체납자가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체납자가 숨어있던 세탁실을 수색하는 징수과 직원들. 세탁기 속은 물론 쓰레기통까지 샅샅이 뒤져보는데요. 본인 서류를 지금 여기다. 자동차 트렁크에 비밀 금고를 만들어 현금과 골드바를 숨기기도 하고 베란다 구석에서 찾아낸 항아리에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외화 다발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꼼수를 쓰는 거죠. 세탁시에서 찾아낸 열쇠로 체납자의 자동차를 찾아 나선 징수팀. 저 있어요? 네. 체납자가 평소 타고 다녔던 자동차, 고가의 외제차입니다. 차 수색에 들어가는데요. 트렁크 안 캠핑 장비가 가득합니다. 한편 집안에서는 체납자와의 상담이 한창입니다. 세금 납부를 위한 회유가 이어지는데요. 계약전 얼마짜리예요? 이게 2억 7천. 2억 7천? 선생님은 지금 당장 어떻게 지금 기다리는 수익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세금 납부 의지가 없다는 말에 집안에서 찾아낸 물품들을 압류합니다.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 압류가 가능한데요.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납전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하거나
뭐 고의적으로 납부 안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끝까지 징수하는 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지방 부패청에서 왔거든요. 이러지 말고요. 그러니까 수생하지 말고 집어 넣어버리라고요. 집어 넣으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집어 넣으시라고. 내가 이걸 가지고 무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부터 수색 집행하겠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체납자들. 현행법상 소멸시효 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고액의 체납자들은 세금 납부를 거부합니다. 저기 누구 있어요? 저기 있죠? 심지어 방 안에 숨어 모습을 감추기에 급급한 체납자도 있는데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야만 소멸시효 중지가 되기 때문에 체납징수팀은 집안 곳곳에서 압류품들을 찾아냅니다. 돈이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쏟아져 나오는 현금과 귀금속들. 체납된 금액 내의 물품은 압류 대상이 됩니다. 압류된 후 세금 납부를 계속 거부할 경우 압류품은 공매 대상이 되는데요. 공매가 되기 전 꼭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청에서 이제 경기도청 31개 시군에서 이제 지방세 체납자들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압류한 거를 저희 쪽 감정원에 이제 물건을 갖고 와 주시면은 제가 이제 감정을 통해서 이제 정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정품 진가품을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정품 같은 경우는 공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뿐 아니라 귀금속류도 감정 후 공매가 되는데요. 고가의 물건 중에서도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것이 있답니다. 이건 이제 거의 새 제품 한 1억 정도 되고요. 구입 가격이 1억에 달한다는 다이아몬드 명품 시계.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방들까지 모두 공매 대상입니다. 최근 늘고 있다는 또 다른 압류품. 예. 체납자의 집에서 압류해온 고미술품입니다. 이 역시 감정 의뢰 후 공매가 된답니다. 만들어진 시기, 작품의 특징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초.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제 고려시대 말 조선시대 초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600년 정도. 네, 그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말 요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분청자기로다 넘어올 때 그 무렵에 만든 게 돼서 약간 그림이 분청자기 그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압류품 공매는 체납자 외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를 마치고 저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합동 전자 공매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공매된 후에 그 공매된 금액을 체납 금액에 충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려봐도 반응이 없는데요. 배우자가 한번 저희 사무실에 내청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갔는데 그 이후에 뭐 체납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연락도 안 오시고. 체납자에게 연락을 해보는 징수팀. 강제 배문하고 안에 있는 뭐 유체 동상이라든지 네네. 선생님 일정에 맞춰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쪽이 동의를 하지 않는 모양인데요. 안에 뭐 사람이 있는데요.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강제 집행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그 체납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 입회하에 강제 개문을 하려는 상황.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집을 직접 열어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2건이
총 1억 1,600. 610원. 갖고 있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체납자의 자녀가 있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은 모양이네요. 집이 상당히 크네요. 50평 가까이. 1억 원 이상 체납한 상황. 본격적인 가택 수색이 시작됩니다. 우선 체납자가 거주하는 집이라는 것부터 확인해 들어가는데요. 체납자가 여기 안 사신다고 하셨는데 영수증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집에서. 불과 며칠 전에 이용한 흔적이 있는 진료비 영수증. 체납자가 거주했음을 확인한 후 압류 대상품 찾기에 나서는데요. 방은 물론 부엌과 다용도실까지 귀중품을 숨길 만한 공간을 수색합니다. 구석구석 저희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뭐 귀금속이라든지 현금을 숨겨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깊숙한 곳, 뭐 장롱 속이라든지 세탁기 속 이런 데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가택 수색 중 체납자의 아내가 등장했습니다. 저희는 아드님 님한테 세금을 납부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이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당사자한테 물어보시면 절차대로 그냥 가시라고요. 빨리 절차를 하시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대법원한테도 질문 검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쭤볼 수가 있다는 본인 거죠. 당사자를 찾아서 얘기를 하시고 저는 얘기할 게 없어요. 뭐 저기 압류품을 가져가는 대신 소멸시효 중지를 위한 압류 스티커를 부착하며 가택 수색을 마무리합니다. 돈이 있어도 뻔뻔하게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들. 이런 이들을 끝까지 쫓아 세금을 받아내는 체납 징수팀인데요. 국세징수법 제26조에 따라 수색을 집행하겠습니다. 저희 강제 수색 집행하러 온 거예요. 들어오지 마시라고. 이건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당신이 거주하는 거 확인했고요. 경찰관 입회에 수색 집행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 계시는 게 지금 눈으로 나갈게요. 집안에 금품을 감춰두고도 세금 납부만은 못하겠다는 체납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상습적으로 고액을 체납하는 이들을 끝까지 쫓아 세금을 징수하거나 자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숨기려는 체납자와 찾아내려는 징수팀의 눈치 싸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최근 3년 평균 4.9%. 강제 징수를 회피하려 위장 전입에 위장 이혼까지 불사하는 체납자들.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발로 뛰며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징수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계속되는 세금 납부 통지에도 모르쇠로 일관해온 또 다른 체납자의 집. 납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가택 수색에 나선 건데요. 지방세 징수법 제33조 및 35조에 의거 가택 수색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며 수색 시 증인으로 참여하시게 되며 수색 시 관계인 이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고지드립니다. 가택 수색을 고지하는 사이 울리는 전화벨. 용의청 직원도 그렇습니다. 예, 용의청 기동팀 오명조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15일 날 선생님이 내겠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확인하고 다음 달까지 납부하겠다는 체납자의 전화. 그동안 납부 통지에도 반응이 없던 체납자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일부라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 보냈다고 하시니까 나가겠다고 하시는 예, 전문가님, 저기 그 법인팀 대장 가택 수색이 시작되고서야 납부를 하네요. 그렇게 이제 도망 다니는 거죠. 납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헌법에 나와 있는 납세 의무를 기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체납자의 압류 대상이
집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 새벽 길을 나서는 경기도청 직원들. 체납자 차를 운행하는 점유자가 지금 쉽게 일명 얘기하면 대포차라고 그러죠. 대포차 지금 현재 있는 데로 지금 이동합니다.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한 자동차는 압류가 쉽지 않은 대상인데요. 긴장됩니다. 조마조마하고 차를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체납자의 차량을 찾아 도착한 곳, 충남 서산입니다. 있다. 불러요. 견인차 불러요. 경기도 수원에서 충남 서산까지 이동한 대포 차량. 먼저 차량 확인부터 합니다. 이 차 어떻게 된 거예요? 차 서울서 돈 때문에 가져왔는데. 사장님이 돈을 안 내시잖아, 세금을. 그러니까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운행정지 명령 그것까지 내려줬던 차예요. 깨드는데 이게. 세금 체납 후 운행이 정지됐던 자동차가 경기도에서 충청남도까지 이동해 달리고 있었던 건데요. 대포차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던 점유주에게는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19년도에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서울에서 뭐 6천만 원 받을 돈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차를 받았다라고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본인도 이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 그 대포차 업체한테 그 돈을 산 거죠. 차를. 취득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타고 다니는 거죠. 사지도 타지도 말아야 하는 대포차. 체납 차량을 찾아 압류에 성공하니 먼 길을 달려온 보람이 있네요. 물건이 소유자 이전을 할 경우에 변동될 경우에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소유자도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서 공매를 해야 그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견인해서 공매로 진행을 해야죠. 압류된 차는 차량 보관소로 이동 후 공매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뒤를 이어 체납률이 높은 세금이 있는데요. 골목길을 서행하며 뭔가를 찾는 용인시청 직원들. 그때 뭔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잠깐만요. 차량 하나 발견됐습니다. 체납 차량 발견 후 이동을 하는데요. 번호판을 찍어 등록을 하면 체납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3건 이상이어서 번호판 영치 대상입니다.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다. 맨 처음에는 가산세가 3% 붙고 그 이후에는 중간산세라고 0.75%씩 최대 60개월 동안 그렇게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는데요. 체납 차량을 찾기 위해 걸으며 수색을 합니다. 차량으로 다니면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좀 있으니까 일일이 차량별로 다 번호를 조회해서 영치 차량 찾고 있습니다. 골목 주차장에서 체납 차량 발견. 그 자동차 체납이 90만 1,740원. 얼마요? 90만 1,740원. 경기도 지역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1,100억 원. 등록 번호판이 없이 차량 운행을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요.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 금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4대 의무를 지는데 그중에서 헌법 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주택가, 고액 체납자의 가족이 사는 곳인데요.
아유, 할머니 안녕하세요. 의왕시에서 나왔어요.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유, 식사를 하셨어요? 예, 먹습니다. 우리 집을 누가 얻어줘서 내려왔어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책임지고 저희 징수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어려운 분들을 보살피는 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도리일 수 있고요. 저희 그중에 체납 업무 하는 사람들의 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입의 중심지 부산항. 밀수품과의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숨겨놓은 신고되지 않은 그 담배를 한 37만 갑 정도 접근한 적도 있거든요. 국제 우편을 통해 반입 금지된 물품을 들여오는 일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특히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은닉한 마약 적발이 늘고 있는데요. 입구에서 잡아줘야지 그런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차단하는 게 주 업무라고. 컨테이너를 실은 대형 트럭이 검사장으로 들어섭니다. 컨테이너를 통째로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한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인데요. 수입 컨테이너 화물을 개정하지 않고 엑스레이를 투시하여 검사하는 곳으로 장점은 빠른 시간 내에 검사 가능합니다. 엑스레이 촬영이 시작되면 판독실 직원들의 눈이 바빠집니다. 컨테이너 속에 들어있는 물품을 신고서와 꼼꼼히 비교하며 살펴야 하기 때문이죠. 가장 많이 수입해 오는 물건의 내용만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이외에 조그맣게 몇 개 수량이 얼마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미처 적화 목록상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덜어 있으시거든요. 때로는 신고한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는데요. 이 영상은 최근에 적발한 영상입니다. 보이시나요? 마치 여러 개의 판이 쌓여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게 뭔가요? 신고된 수입 화물은 여기 보이는 이 책상 반제품입니다. 반제품. 책상과는 상관없는 물품이 적발됐던 상황. 소총 같은데요? 예, 소총입니다. 수입 화물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총포류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불법 유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놓치면 큰일 나겠어요? 아, 그렇죠. 우리 국민의 그 건강과 안녕이 또 담보되어 있는데 해치게 되는 거죠. 컨테이너가 엑스레이 검사를 받는 15분 동안 집중해서 판독을 하다 보니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화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검사센터의 업무는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부산본부 세관의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컨테이너 한 대를 두고 분주해진 직원들. 이 건 같은 경우는 검색기에서 넘어온 건데 물건은 펠레트랑 박스라고 신고를 했는데 공 모양으로 보이는 물건이 있어가지고 검색기 쪽에서 이상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선별이 됐습니다. 검사센터를 통과하지 못한 컨테이너. 해주시면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이상이 발견되면 관리 대상 화물로 지정돼 컨테이너를 개방하게 되는데요. 관세법 135조에 따라 필요에 의해서는 화주의 동의 없이도 컨테이너를 개장해 물품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장 검사는 세관 직원들에게도 언제나 긴장되는 순간. 물건들을 꼼꼼히 살피는데요. 나간 수출 물품이 다시 들어올 때 그 관련된 포장과 관련돼서 결속품이라든지 그런 부품을 함께 넣어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불법 반입 물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큰 문제 없는 물건이 들어오면 마음이 편하죠. 수입 화물 속에 불법 물품을 숨겨 반입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항공기 부품으로 신고됐던 제품.
하지만 그 속에 다른 것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많이 묻었죠? 이거 통째로 다 묻은 것 같은데? 지금 색깔이 없잖아요. 네, 마지막 거를 딱 하면 시약을 넣은 후 파랗게 변한 것은 바로 마약. 항공기 부품 속에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을 시도한 건데요. 멕시코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온 마약을 다시 호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된 겁니다. 압수된 필로폰 양은 약 405kg, 1,35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랍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다 이렇게 검사를 진행을 하니까 국민 건강 위에 관해서 그런 거 좀 수호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 국경을 지키는 세관의 업무는 국제 우편을 감시하고 검색하는 일도 포함되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보내온 다양한 우편물들. 요즘 아무래도 이제 전자상거래나 이제 또 개인 간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몰청포라든지 도검이라든지 혹시 위험한 위해 물품 같은 게 없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수입 통관 검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우편물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통관 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1차 검색이 끝나고 나면 정밀 검사가 필요한 우편물을 선별해 박스를 열고 직접 물건을 살펴보는데요. 옷 속에 뭐 숨겨진 게 있나 없나 한번 손으로 한번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는 사례들이 늘면서 더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답니다. 약 80알. 입자 분석 장비를 동원하기도 하는데요. 마약 탐지하는 건데 패스 나오면은 통과고요. 만약 마약 성분이 있으면은 여기서 알림이 뜨거든요. 그럼 이제 정밀 조사하고. 오늘 좀 특이한 거는 요건데요. 이게 여기에 LSD라고 환각제거든요. 항정신성 의약품인데 그게 지금 종이에 함침되어 있어가지고 의심된다고 해가지고 올라온 물건이에요. 성분 분석을 통해 종이 조각에 묻어 있는 것이 LSD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LSD가 잘 검출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저희 나라가 되게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진짜 그렇지 않는 거를 뉴스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분석을 해 올라오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80~90% 정도가 마약류뿐만이 아니라 그런 불법,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 의약품, 그다음 뭐 다이어트 치료제, 그다음 발기부전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최근 5년 사이 관세청에서 적발한 마약 밀수 건수는 약 2.8배가 증가했습니다. 국제 우편은 개인 간 주고받는 일이 많다 보니 반입이 되지 않는 다양한 물건들이 적발되기도 하는데요. 이건 양주네요. 주류는 한 병이라도 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주류의 경우 세금 납부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상자 속에서 한 자루의 총이 발견됐습니다. 장난감으로 보이는 모의 총포의 경우 사용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폐기 처분 대상이라는데요. 발송인들이 보낼 때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규정들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시고 보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해서 잘 설명드린 다음에 반송시키거나 폐기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상자를 열고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세요? 하나머리 덥네요. 이 박스 하나가 거의 보통 한 5kg, 10kg 정도 되는데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 땀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잠시 허리 펼 시간도 없이 이어지는 작업. 고된 업무도 관세 국경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이어갑니다. 압수된 물품들이 모이는 곳, 압수물 창고입니다. 불법 밀수를 시도하던 물건들인데요.
한쪽에 잔뜩 쌓여 있는 상자들은 모두 수입 담배들입니다. 담배는 한 건에 52,500보루가 압수되었고요. 시가로 하면은 23억여 원 정도 됩니다. 밀수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위조 상품인데요. 이 한 건에 이 짝퉁 가방이 1,300개입니다. 상자 가득 들어있는 위조 가방들. 대부분 해외에서 제조한 후 국내에서 불법 유통하려던 것인데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 상품 규모는 약 1조 8,800억 원.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품 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위조 상품의 경우 국내 유통이 불가능하도록 물품을 폐기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기계를 통해 파쇄하고 있지만 예전엔 다 수작업을 했다는군요. 예전에는 직원들이 이제 손으로 칼로 다 찢었었죠, 그때. 해외 유명 브랜드를 위조해 만든 가방이나 신발, 의류 외에도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경우 수입 통관 과정에서 적발해 전량 폐기 처분하는데요. 국내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엔 두꺼운 패딩을 입고 냉동 창고를 찾았습니다. 냉동 창고 안에 가득 쌓여있는 자루들. 군고추가 되면 세율이 거의 10배가 넘게 비싸져가지고 이게 일반 냉동고추에 비싼 군고추가 섞여올 위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직접 들어와서 확인을 하고 또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투입되는 농산물은 분석 결과에 따라 물품의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영하 20도의 추위를 견디며 꼼꼼한 조사와 검사를 이어갑니다. 농산물과 관련된 통관 절차나 규정은 기준이 매우 엄격한데요. 위에랑 밑에랑 포지 안에서도 고추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골고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냉동고추의 경우 국내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위험 요소가 높아 유통 이력 대상 물품으로 지정돼 있어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답니다. 세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종합상황실. 항 곳곳에 달린 감시 카메라를 통해 모든 정보와 움직임을 취합하고 있는데요. 통신 승용차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가서 출동하셔서 인검 지령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원들의 그 입구다 보니까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마약류라든가 특히 요새 마약류가 많이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 입구에서 잡아줘야지 그런 사회적으로 그 많은 비용이 들는 게 차단하는 게 주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바다 위에서는 선박의 동태를 살피는 일이 이어집니다. 항만 감시팀이 선박 검사를 위해 움직이는데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 선박들은 부식이나 술이나 담배 등등 각종 물품들이 전부 다 내세품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들이 혹시 만약에 시중에 유출된다 하면은 전부 다 내세품이기 때문에 일종의 세금 포탈이겠죠. 그래. 항구 내 선박들을 관찰 후 미심쩍은 선박을 선별해 검색하는 일이 항만 감시팀의 역할. 검색을 위해 해당 선박과 감시정을 연결 후 승선 준비를 합니다. 외국과 무역을 하는 선박은 해상 감시팀의 단골 검색 대상. 배 안은 밀수품을 은닉하기 좋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배 구석구석을 샅샅이 검색합니다. 최근 담배나 면세유 등을 빼돌린 선박이 적발되기도 했답니다. 약 한 2시간 동안 선박 검색을 계속 했어요. 지금 물론 제가 정보수를 했어. 그런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화물창에 몰래 숨겨놓은 신고되지 않은 그 담배를 한 37만 갑 정도 적발한 적도 있거든요. 선박의 화물칸에서 발견된 면세 담배 37만 갑. 면세품을 빼돌려 밀수출을 하려던 것을 선박 검색을 통해 적발한 거죠. 최근 유가 상승으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 행위, 바로 면세유 은닉입니다.
열려 있는데요? 저 플랜지네, 저 플랜지 저거네. 저번에 여기 돼 있네. 플랜지하고 플랜지 여기 열면되나. 아, 밑에 쪽에. 밑에 플랜지하고 지금 벙커 그게 이렇게 돼 있네. 저기 그 물량이 아니고 인근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면세율을 빼돌리기 위해 개조한 창고가 적발된 건데요. 일부 국내 선박이 유류세 환급 제도를 악용해 이루어지는 해상 면세유 밀수입, 선박용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켜 부당 이익을 취하는 방법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 감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과 밀수품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현장을 누비는 이들. 그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